예, 자 라운드 2 마스동맹 기대입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코스피 코스닥 업종 상승률 대결로 정해졌네요. 자, 이번 주 업종 상승률 어제 날짜로 각 팀별로 제시해 드렸는데, 자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지난주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결했었는데 결과를 좀 보고 이번 주 어떤 업종과 종목이 선정돼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진호 운영력이 첫 기자님이시죠? 예, 지난주 그 코스피 업종 수익률 대결은 그 전정현 전문가님이 그 서비스 업종 0.86% 상승으로 1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코스피 종목에 있어서는 제가 4.0% 수익률로 코스피 종목 1위 하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있어서는 업종 수익률 최창준 전문가님이 유통업종 1.52% 수익률로 1위, 그리고 황윤석 전문가님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키이스트 17% 수익률로 1위를 하셨네요. 예, 간단하게 고려하연 리뷰를 하자면은 글쎄요, 좀 뭐 단기적으로도 좀 올려칠 시점인데 반면에 좀 중기적인 차트도 좀 열린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요. 역시 실적 발표 이후 시점에 주가가 좀 폭등세가 단기적으로는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뭐 한 5월달 양상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타날 걸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 그래도 핫하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은 좀 지났다, 그런 면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예, 지난주도 우리 명준호 운영님이 LS 가지고 1등한 것 같은데 잘 집으시네요. 예, 근데 좀 수익률이 좀 계속 미미합니다. 한 자릿수.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부진하네요, 대체적으로. 자, 이번 주는 어떤 업종과 종목이 올라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준호 운영님, 빠르게 좀 읽어주시죠. 이번 주는 코스피에 있어서는 업종들만 오늘 보겠습니다. 업종만 보면은 월요일 팀은 전정현 전문가님이 코스피는 통신, 코스닥은 운송 장비 업종을, 그리고 황윤석 전문가님은 화학 업종과 유통 업종 그렇게 되고요. 또 화요일 팀 최창준 전문가님은 코스피 유통, 코스닥은 제조, 그리고 박한샘 전문가님은 코스피는 화학, 코스닥은 의료정밀기기 주로 하셨고요. 수요일 팀 저는 코스피는 음식료, 그리고 코스닥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 박준현 전문가님은 코스피증권, 코스닥 제약, 그리고 목요일 팀 이동근 전문가님은 코스피는 건설, 코스닥은 IT 부품, 부자개미 전문가님은 코스피는 운수장비 업종, 코스닥은 디지털 컨텐츠 업종으로 이번 주는 뭐 그렇게 겹치는 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화학 업종, 코스피에는 화학을 좀 많이 뽑으셨고, 코스닥에는 운송장비, 부품 이런 쪽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겹치는 부분이 유통하고 화학 두 번씩 겹쳤네요. 자, 우리 명진호 운영력은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업종과 종목을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죠. 예, 빨리 하겠군요. 코스피 상승 업종 예상은 음식료 쪽 됐고요. 그냥 좀 중심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차트가 좀 안 좋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갖고요. 좀 방어주 쪽에서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는 좋은 차트가 좀 나왔고요. 음식료 업종 하면 역시 좀 저유가 그리고 곡물가 하락, 수혜에 대한 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익은 좀 정체되는 시기인데 좀 중국 관련 섹터 중에서 이렇게 순환매 기조에 좀 편승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에서 봤고요. 이 섹터 내에서 좀 탑픽으로는 동원 F&B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동원 F&B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액은 1조 8,8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은 980억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좀 지금 참치 원가가 현 수준 정도만 좀 유지될 경우에도 컨센서스 대비 한 100억 원 이상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지금 모멘텀이 좀 있다 보이고요. 매수가는 역시 시초가, 목표가는 4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1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승 예상 업종과 그 이유 있어서는 글쎄요, 업종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 운송장비 부품 업종 차트가 상대적으로는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중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던 섹터, 그렇죠?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섹터인데, 업종 지수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MACD 오실레이터 리테스팅이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어서 업종 차트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고요. 업종 내에서 이제 종목들을 한번 또 쭉 두드려 보니까
캐스텍 코리아라고 작년인가요? 재작년 말인가 상장된 신규 상장 업체 되겠죠. 이게 좀 차트가 지금 괜찮아갖고 좀 뽑아봤는데요. 베트남 공장에 내년도 좀 디젤용 터보차저 관련된 생산이 좀 시작되고 이런 면들이 앞으로는 좀 가솔린 쪽 라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하는 면들. 그래서 좀 자동차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좀 다운사이징, 몸집을 무게를 줄이는 그런 면들의 트렌드로 좀 매력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는 화학업종하고 음식료 업종을 선정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증권업종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제약업종을 뽑아봤습니다. 증권업종은 오늘 좀 유동성이 어제 오늘 약화가 좀 돼 있어가지고 조금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 가장 증가 포인트 두드러지고 뭐 올해 실적 증가치를 본다 한다면 한 단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 종목으로서는 대신증권을 꼽아봤습니다. 업종에서 올해 수익 증가폭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자회사 실적 턴 어라운드에다가 또 PBR이 가장 낮습니다. 0.6배 밖에 안 되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 순위를 업계 올해 아마 증권업종에서 가장 최고로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18,000원 정도, 손절가격이 13,800원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뭐 제약업종을 좀 보고 있는데요. 3월달에도 제약업종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3월달에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73% 가까이 급증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안정적 실적이 좀 증가 좀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제약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안과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자회사 DHP 코리아의 어떤 실적 지분법 이익 증가가 좀 될 것 같고 올해 제약업종 중에서는 뭐 최고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목표 가격은 14,5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11,200원 정도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참고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미국 시장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지난 1,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인한 실망감과 양 4시간 후 발표될 연방준비제도의 FOMC 성명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 4분기 GDP 성장률 속고치가 0.2%를 기록하는 데 그쳐 지난 분기 2.2%는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와중에서도 홀로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보여온 미국 경제가 올 첫 3개월 동안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 분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원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이 고전했던 점이 GDP 정체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발표될 FOMC의 성명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 지수의 하락을 또한 견인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있지만 이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연준이 힌트를 줄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SNS 업체 트위터는 지난 분기 예상보다 부진한 신규 사용자 수와 올 한해 매출 전망을 대폭 하향 제시하면서 어제 18%가 급락한 데 이어 오늘은 3% 추가 하락세입니다. 신용카드사 매스터카드는 지난 분기 주당 89센트의 순이익을 거둬 예상치를 9센트 웃돌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2.8% 상승하고 있으며 건축 목재업체 럼버 리퀴데이터는 저조한 분기 실적과 함께 미 법무부가 회사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19%의 폭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 미디어 업체 타임워너는 지난 분기 주당 1달러 19센트의 순이익을 거둬 예상치였던 1달러 09센트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주가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동산 원유 거래를 대폭 늘리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국영 석유업체인 중국 석유천연가스 CNPC의 트레이딩 사업부인 차이나 오일이 4월 한 달간 오만과 아부다비산 원유 45카고 총 2,250만 배럴을 구입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하루 수요량의 4분의 1에 맞먹는 규모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인 시노팩의 자회사인 유니팩도 이달 중 1카고 분량의 원유를 사들였는데요. 차이나 오일과 유니팩이 이달 구입한 원유는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들의 구매 규모인 47카고와 맞먹거나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 4분기 중 하루 원유 수요는 1,050만 배럴로 3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 부동산 중개인협회 4월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지수가 전달보다 1%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내일은 3월의 개인 소비와 지출, 4월의 자동차 판매, 3월 건설 지출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엑손모빌, 시그나, 비자, 링크드인, 퍼스트솔라, 바이오콤, 콜게이트 파몰리브 등의 기업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예,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마스열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